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외도는 외도 행위자만의 책임, 아니면 부부 공동의 책임인가란 칼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 사건이 벌어지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외도의 원인에 대한 것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 외도에 대한 책임 소재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상담사인데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외도는 외도 행위자의 책임이 100%이지만 두 번째 외도부터는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발생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외도는 외도 행위자의 전적인 선택이지만 두 번째 외도부터는 부부 공동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부부 공동의 선택이 암묵적이었든 혹은 명시적이었든 첫 번째 외도 직면 후 부부는 다양한 선택을 하는데요. 이런 선택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외도는 재발하죠. 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명료화해 보면 첫째, 첫 번째 외도 직면 후 치료를 선택하지 않는 것과 둘째, 첫 번째 외도 직면 후 변화를 선택하지 않은 것. 그리고 셋째, 첫 번째 외도 직면 후 외도 극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외도 재발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외도 피해자는 인정도 수긍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은 외도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명분으로 무장하기 때문이고요. 이에 외도 직면 후 모든 것은 외도 행위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외도 피해자의 선택이 추가적 외도를 불러오는 방아쇠가 되죠. 그래서 오늘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부부 사이에 외도가 벌어지게 되면 의사소통과 부부정서, 그리고 스킨십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부부는 어려움과 고통을 맛봅니다. 여기에 의심, 공포, 불안, 우울, 분노 등이 누적되면 부부의 삶은 파국과 파멸만 기다리는 모습이 되죠. 이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은 다양한 선택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적절한 선택과 부적절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적절한 선택을 하는 부부보다 부적절한 선택을 하는 부부가 더 많죠. 이에 외도 직면 후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흔한데요. 이런 것이 근거가 되어 어떤 부부들은 외도 직면 후 외도는 극복이 안 된다, 외도는 결코 멈추지 못한다 등 왜곡된 신념을 가지면서 부부의 삶은 불행하게 됩니다. 외도는 부부가 맞이하는 다양한 인생 사건 중 최악의 사건이자 고통의 강도가 매우 강한 사건이죠. 그렇다고 외도로부터 회복과 극복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도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외도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입니다. 그런데요, 부부들이 외도 상담이나 상담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외도 상담이나 상담 치료를 선택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외도는 재발되고 부부는 좌절감에 빠지죠. 부적절한 선택에 의한 외도 재발과 좌절감인데요. 여기에는 외도 행위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외도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외도는 외도 행위자의 전적인 책임이지만 두 번째 외도부터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외도가 주는 의미는 지금까지 살아온 부부의 삶에 혁명과 같은 변화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선택으로 외도가 재발될 경우 두 번째 외도부터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외도는 부부가 서로 믿고 살기에 한계가 많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외도 피해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의심에 의심을 더하고
외도 행위자는 의심받는 자신의 처지가 힘들고 괴로워서 자기 검열을 하는 등 심리적 에너지 소진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첫 번째 외도 후 부부의 상호작용이 어떠냐 하는 것은 추가적 외도를 예방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만듭니다. 아울러 외도 극복에는 외도로부터 회복이 먼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회복은 외도 이전으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외도 직면 후 예전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지 않을 경우 외도가 재발되거나 추가적 외도가 발생하며 혹 외도로부터 도피는 될지언정 외도 극복은 아직 멀죠.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외도는 외도 행위자의 전적인 책임이지만 두 번째 외도부터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반복적 외도와 습관적 외도가 부부 사이에 존재한다면 부부는 치료와 함께 변화 그리고 외도 극복을 성공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 부적절한 선택을 외도와 직면한 부부들이 한다면 이는 반복적 외도와 습관적 외도를 다시금 맛보겠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외도 직면 후 외도 행위자의 스탠스와 태도도 중요하지만 외도 피해자의 스탠스와 태도도 중요합니다. 비록 외도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부적절한 선택을 할 경우 부부관계도 개선되지 않지만 외도도 재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도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부부들을 보면 첫 번째 외도로 외도 상담에 나오는 부부들보다 반복된 외도와 습관적 외도 등 외도 재발 후 외도 상담에 나오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첫 번째 외도 직면 후 상담 치료를 받으셨는지 물으면 첫째, 이런 상담이 있는 줄 몰랐어요. 둘째, 우리 둘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셋째, 외도 행위자가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믿었어요 등 외도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이런 것을 쉽게 믿고 외도 문제를 가볍게 여겼다면 이는 외도에 대한 부부 공동의 책임이 되는 사례입니다. 더군다나 반복적 외도와 습관적 외도가 벌어졌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 되는 사례죠. 따라서 첫 번째 외도 직면 후 부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외도 극복을 위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삶의 변곡점이 됩니다. 바라기는 외도 직면 후 외도 상담과 상담 치료를 꼭 받으세요. 그리고 외도는 치료가 안 된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개인 상담이든 부부 상담이든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는 당신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 삶이 귀중하기 때문에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자존감 높은 선택과 결정을 하여 외도 직면 후에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외도가 외도 행위자만의 책임인지 아니면 부부 공동의 책임인지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